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지 그 삭개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삭개오의 삶이 변하고 삭개오가 그 즐거워지는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이 상담의 효과를 아마 같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뛰어난 상담을 우리가 사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화가 있는데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때제때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감정을 풀지 않고 산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에서는 화는 나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풀기보다는 화를 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거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화가, 즉 마음속에 있는 이 불덩어리가 꺼지질 않고 계속 타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양이 더 많아지면 불화자가 하나가 더 생기는 염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불꽃 염자인데요, 뜨겁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냥 놔두면 이게 폭력이 되고 아니면 우울해지고 더 가다가는 이제 사람을 다치게끔까지 가게 되니까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으냐면 말로 푸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게 이제 이 담자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화는 말로 풀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혼자서 화가 나서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겠다고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는 모양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실성했다는 둥, 먼저 정신이 나갔다는 둥, 이제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기에 이제 서로 상자가 붙으면 이게 이제 상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고전적 의미에서의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말로 풀어준다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어죠. 언어. 얘기도 좀 나오죠.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방식은 언어, 말,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 대화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격언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든가, 아니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방식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가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이렇게 살지 마, 부부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거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은 참 많은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해야 돼 하는 것만 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안 되니까 그렇지.
나도 내 아내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내 자녀를 용서해주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이게 바로 대화를 통한 상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가 이웃 사람들은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 번 만나서 세 마디 하고 변화시켰다는 거 우리가 예를 이미 다 보셨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대화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대화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라는 게 너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나도 이야기를 하겠죠. 내 차례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화라는 건 오고 가는 거죠. 오고 가는 거. 그래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뭐 우정도 싹트고 애정도 싹트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말이 고우면 또 오는 말도 곱고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오고 가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너가 대화를 시작을 하면 우리는 듣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 순서가 되면 나는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지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말하죠. 자, 결국 이제 대화는 듣기 말하기가 교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대회에서 이 공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랠리가 오래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말이 지금 오고 가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대화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건 상담이란 말이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화가 난 사람이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를 풀어주는 사람이 많이 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답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난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화가 풀리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너가 말을 많이 하면 너가 말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들어줘야죠. 내가 들어줘야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의 가장 기본형은 듣기가 기본형입니다. 듣기를 하셔야 돼요. 듣기. 그래야 상대방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화가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듣죠. 자, 그리고 내 차례가 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나도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주어가 나는이 되겠죠. 나는 지금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어가 나는이 되게 되면 이 듣는 사람의 나의 입장에서는 주어가 너는으로 바뀌겠죠.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너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듣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고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들을 때 주어가 너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얘기가 끝나면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나는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너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면 나는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너는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는 이런 형식을 띱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는 이런 형식을 뜨고, 예를 들면 자문을 우리가 해줄 때도 이런 형식을 띱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상담을 하기 위한 대화를 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대화를 하시게 되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의 대화를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나는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려고 대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화를 더 돋구는, 그래가지고 불난데 부채질하는 이러한 효과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나는 다시는 너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차라리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는 이러한 상황이 왕왕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화를 풀기 위해 가지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화가 더 나요. 그거는 내가 이 화났던 사건이 더 나서 화가 더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듣지를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하기를 이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하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 이 말하기 대신에 이때도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듣기를.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대화는 계속 듣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상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화가 풀리는 거. 이게 바로 이런 식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듣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럼 그거 뭐가 어렵겠냐. 내 차례가 되면 내가 말을 안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도 뭐 이 마스크 하나 구해서 마스크에다가 X자 표시를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뭐 알고 보니까 상담이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자, 그동안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듣기만 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마음 놓고 해봐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얘기를 마음껏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 형식은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그리고 혼잣말 계속하게 만드는 거는 남들이 실성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말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말은 하는데 형식적으로 나도 말을 하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형식적인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요 내 차례잖아요. 좀 빨간색이 내 차례인다. 화살표가 이렇게 오시게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한 번만 보십시오.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나는 들었죠. 그 다음에 내 이야기할 때도 화살표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할 때 또 화살표가 이렇게 오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 화살표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 너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듣기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듣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하는 것이 듣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듣기 할 때는 주어가 너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어가 뭐가 돼야 되죠? 너는이 되게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듣기의 대화입니다. 너는 이렇게.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나는이 되죠. 그래서 나는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너는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상담의 기본적인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기본은 너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너. 항상 우리가 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관습적으로 나는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기 위한 대화는 기본으로 너는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너는. 다시 얘기하면 상담을 할 때에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는 상담이 아니라 자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할 때 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주어를 나로 하십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예수님, 나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문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게 자문과 상담의 차이고 이게 지식을 전달하러 온 대화와 상대방의 감정의 화를 풀어주는 대화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를 하면 보통 대화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상담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개 모든 이야기든지 간에 겉으로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속에는 여기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이 상담은 기본형이 뭐냐면 너는, 주어가 너는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듣기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너는 이러한 이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너는으로 얘기하니까 나는이 되고 너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듣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을 얘기하느라고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별로 지금까지 관심을 안 두고 살았는데 이 상대가 얘기하면서 너는 지금 이러한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네 하는 거를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 지금 나의 감정이 지금 왔잖아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는 하고 뭘 얘기하느냐면 나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요 밑바닥에 여기에 감정이 있으면 요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너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이거를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쭉 해나가는 게 이게 듣기의 기본형입니다. 항상 듣기에는 너 감정 이거로 계속 되풀이 나가면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 얘기하고
나의 감정을 한번 깨닫고 그 감정에 반응하면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너 감정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면 그 감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걸 또 깨닫고 그 감정에 반응을 한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그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감정의 응어리 이런 것들이 풀려나가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담의 가장 기본형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옛날식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화로 자꾸 이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그 상담을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몸에 배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맨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배우실 때 자동차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상 운전대에 딱 올랐으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굉장히 떨리고 겁나고 이게 막막해지니까 운전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컴퓨터를 잘 아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되나 하는 걸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면 공식만 알았다고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컴퓨터가 저절로 되나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판을 두들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화를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그 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말만 하게 되면 이거는 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는 대화의 거의 대부분은 사리 대화입니다. 사리 대화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화인 거죠. 그거는 마치 삭개오의 이웃들이 삭개오가 세리장인 거를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삭개오가 안 변한다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죠. 그리고 원래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치부를 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의로운 자, 깨끗한 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짐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길로 행동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부터 연습을 좀 하시면 이 가족들이 우리 대화를 통해서 변해가시는 걸 보시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구나. 마음과 마음의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